오늘 얘기할 주제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에 관한 10가지 사실 또는 추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오랜만에 전작인 갓 오브 4를 다시 한번 진행해보니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잘 몰랐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았고 이번 후속작인 라그나로크와 연결되는 내용도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모두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10가지로 정리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갓 오브 워 4의 스토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10개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 10번째에는 꽤 그럴듯한 재밌는 추측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꼭 마지막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라그나로크 후속작의 배경은 전작인 갓 오브 워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전작에서 발두르가 죽으면서 라그나로크의 징조가 시작된 상태이며 핀불 윈터라는 극심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Stop saying that. Oh, you're making me very nervous. It was bound to snow sooner or later. That ain't just snow and you know it. It's the end times. How dare you make me the voice of reason? Guys, Just discussing the weather. Bit of a cold snap lately. What he means is, Fimbulwinter's upon us, boys. The winter to end all winters. I can feel it in my screw. yeah. 전작에서 엔딩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토르가 찾아오는 꿈을 꾸는 것이 몇 년 후이니 그보다 조금 더 지난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면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아트레우스는 키가 좀 컸으며 핀불 윈터로 추워진 날씨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던 미드가르드의 호수에서 배가 아닌 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 속 내용을 보면 크레토스는 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숨어있길 원하지만 아트레우스는 핀불 윈터와 함께 라그나로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고 계속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 떠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로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아트레우스와 아버지로서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려 하는 크레토스는 결국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둘의 여정이 펼쳐질 무대도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플스 공식 채널의 내용에 따르면 전작에서는 게임 속 9개의 영역 중 6개만 방문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라그나로크에서는 9개의 영역 모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나인과 스파르탈파임 그리고 아스가르드가 이번에 추가로 가게 될 지역입니다. 아스가르드는 다들 잘 아시는 오딘이 살고 있는 에시르 신족의 영역이며 바나임은 바니르 신족이 살고 있는 영역으로 프레이아의 고향입니다. 스파르탈파임은 게임 속에서는 아직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는 새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9개의 영역을 오가며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크레토스라는 큰 변수로 인해 신화 속 내용이 많이 뒤바뀌어버린 상황이라 라그나로크라는 이 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작품으로 갓 오브 워에서 북유럽 신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이번 후속작 내용 안에 라그나로크의 전조부터 진행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화 속에서는 라그나로크가 끝난 후 발두르가 부활하며 새 시대를 여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전작에서의 빌런이 발두르라고 한다면 이번 라그나로크 신작에서의 빌런은 프레이아와 토르입니다. 전작에서 처음에는 우호적인 관계였던 프레이아였지만 크레토스가 본인의 뜻과는 달리 발두르를 본인 앞에서 죽이게 되면서 온갖 저주와 복수를 다짐하던 프레이아는 이번 라그나로크에서 주요 빌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Freya. He chose this. I will rain down every agony, every violation imaginable upon you.
I will parade your cold body from every corner of every realm and feed your soul to the vilest filth in hell. That is my promise. He saved your life. He robbed me of everything. Everything. You were just an animal. 토르 역시 전작에서 본인의 아들 2명, 마그니아, 모디가 모두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 손에 죽게 되고 본인의 형제인 발두르마저 크레토스에게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How did you? You have no idea. You son of a bitch! 전작 마지막에 아트레우스의 꿈에 등장하며 크레토스와 대적할 것을 이미 암시한 토르이기 때문에 이번 라그나로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크레토스 부자를 쫓아다니며 시련을 안겨줄 강력한 상대로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작에서 프레이아는 바니르 신족으로서 마법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신작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크레토스의 방패를 칼로 쪼개는 모습을 보여주며 물리적인 전투력도 매우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강해진 프레이아의 전투력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전작 마지막쯤에 암시되었던 내용입니다. 크레토스가 아내 유해를 아들과 함께 산에 뿌리고 오는 사이에 프레이아는 브록과 신드리를 찾아와 자신의 전사 영혼을 찾으러 간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미리의 설명에 따르면 전작에서 프레이아는 오딘의 저주에 걸려 전사 영혼을 빼앗기고 살아있는 것은 물리력으로도 마법으로도 죽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그나로크에서는 그 저주를 스스로 풀고 강한 마법은 기본이고 의외의 물리적 강함도 함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Oh, like not being able to leave Midgard. Worse still, he robbed her of her warrior spirit. Freya cannot fight, even to defend herself. No living thing may she harm by blade nor spell. In a world this belligerent, what choice does she have but isolation? Poor Freya. 크레토스 입장에서는 프레이아는 본인의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고 그녀의 앞에서 발두르를 죽인 미안함도 있는 상황이라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존재로 보여집니다. 이번 라그나로크 신작 관련 내용 중 가장 핫했던 주제가 바로 뚱뚱한 토르였습니다. 전작 마지막에 이미 멋진 등장씬을 보여준 토르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토르의 이미지는 너무 뚱뚱하고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그나로크의 감독 에릭 윌리엄과 디렉터 코리 발록은 우리는 토르를 빅보이로 표현하길 원했다며 그가 조각같은 속옷 모델의 체형은 아니지만 게임 속에서 큰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토르라면 그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토르의 캐릭터성과 맞는 디자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스트롱맨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덩치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체형을 보면 이번에 공개된 토르 이미지와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작에 나온 토르의 석상이 뚱뚱하지 않아서 설정 파괴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전작에서도 토르는 뚱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Odin had that statue made in honor of Thor, and seeing as the world serpent absolutely abhors the fat dauber, he was probably sick of looking at it. 전작에서의 석상도 실제 토르보다는 미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르가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던 간에 게임 속에서 그만큼의 존재감과 역할을 잘 해주기만 한다면 저는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뚱뚱한 토르와 함께 또 논란이 되었던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하는 앙그르보다입니다. 신화 속에서는 로키의 아내로 등장하는 앙그르보다는 펜리르, 요르문간드, 헬 3명의 자식을 둔 라그나로크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유럽 신화 속 인물이 흑인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설정 파괴이다, PC 묻었다라고 혹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갓 오브 워의 디렉터 매트 소포스가 간단하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앙그르 보다가 흑인인 게 맞는 거냐라는 글에 대해 그럼 파란 눈의 드워프는 맞고 로키가 그리스 신의 아들인 건 맞는 거냐라면서 요툰족 신이 백인이라는 자료가 책에다 어디에 나와 있냐? 나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라고 짧고 굵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번 라그라노크에서 앙그르보다는 요르문간드와 펜리르, 헬의 어머니로 나오기에는 나이나 설정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트레스와 풋풋한 첫사랑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크레토스 부자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전작에서는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 부자 간의 소소한 이야기가 재미를 주었다면 이번 라그라노크에서는 아트레우스의 미숙한 연애 이야기가 게임 속 소소한 재미를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듀룰린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전혀 나온 정보가 없고 현재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드워프 중 한 명인 듀린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록과 신드리에 이어 전설급 대장장이가 한 명 추가된다는 내용인데 이름이 듀린과 듀룰린으로 느낌은 비슷하지만 공개된 이미지의 복장이 대장장이보다는 상인에 가까운 느낌이라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 듀룰린이 오딘이 변신한 인물이라는 추측입니다. 안대처럼 보이는 한쪽 눈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나 발이 8개 달린 문어를 가지고 있는 설정이 오딘이 타고 다니는 다리 8개인 말 슬레이프니르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 속에서도 오딘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트릭을 쓴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추측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딘은 라그라노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도 전작에서도 이번 예고편에서도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깜짝 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작에서 실제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스토리의 중심에 있었던 티르가 이번 라그라노크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트레일러에서 어딘가에 갇혀있는 티르를 크레토스가 구출해주면서 함께 가자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티르는 이번에 동료로서 크레토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개된 티르의 이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출 당시에는 양팔이 모두 정상적으로 있는 모습이지만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왼팔이 뭔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티르와 관련된 신화 내용 중 가장 유명한 부분이 펜리르를 묶기 위해 한 팔을 희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임 속 라그라노크가 진행이 되고 펜리르를 만나는 부분에서 티르가 한 팔을 잃게 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한 팔을 잃게 된다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과 이어집니다. 전작의 엔딩 장면 중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크레토스의 죽음으로 보이는 벽화 내용인데 그 벽화 속 죽는 인물이 크레토스가 아니라 티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티르의 신화 속 설정 중 게르만족 전쟁의 신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벽화 속 죽는 인물을 자세히 보면 한쪽 팔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르의 신전에 있는 티르 동상을 보면 투구와 망토를 한 복장이 스파르타 군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티르도 라그라노크에서 동료로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설정이고 그 과정에서 아트레우스와 티르 사이에 깊은 신뢰가 생긴다면 티르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 아트레우스가 그를 안고 울부짖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현재 벽화를 본 크레토스도 라그라노크 때 본인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티르가 중요한 순간 반전의 중심 인물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전작에서는 크레토스의 아내 페이가 물려준 도끼와 크레토스의 상징적인 무기인 혼돈의 블레이드를 업그레이드해가면서 성능뿐 아니라 외관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쉽게도 방패는 업그레이드도 외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방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새로운 방패를 얻게 되는 것인지 기존 방패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라그라노크에서는 새로운 방패로 새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방패를 이용한 액션이고 방패 패링으로 오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패로 다양한 성능의 액션을 즐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미 라그라노크는 전작과 함께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작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들이 이번 라그라노크에서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전작 갓오브 4에서는 페이의 유언에 따라 유해를 요투나임의 산 정상에 뿌리는 것이 메인 스토리지만 왜 페이가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인지, 어떻게 그 산의 벽화에 방금 있었던 일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풀리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They knew everything that was going to happen. The dragon in the mountain, the stone mason, all these drawings. This is our story. No. This is your story. Didn't you tell us? She sent us here knowing we would find this. But why not just tell us the truth? Your mother would have had good reasons.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개 지역 중 6개 지역만 이동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아스가르드를 포함한 3개 지역은 이동도 하지 못한 채 전작 스토리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궁금증들이 이번 라그라노크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마치 한 개의 작품이 2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벌어진 일들이 엔드게임에서 마무리되는 것과 비슷한 구성입니다. 참고로 엔드게임의 시간여행과 비슷한 개념이 갓 오브 워에도 나옵니다. 전작에서 거인의 끈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미 부서져 있는 장치를 시간 마법을 통해서 복구하고 작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미미르가 이 시간 마법이 바니르 신들이 가지고 놀았던 위험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Ed, how is this possible? My guess? Temporal magic. Dangerous stuff the High Vanir gods used to play around with. The ability to freeze time. Happened to be a favourite of Njord himself, in fact. Used to. Why did they stop? Well, turns out stopping time keeps the sun and moon from streaking across the sky. Unfortunately, it does not stop the wolves that chase them, always looking to sink their teeth in. After that, they decided it was best to leave time alone. 그런데 시간을 멈추면 해와 달도 멈추게 되고 그럼 해와 달을 쫓던 늑대들이 그것을 삼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이 시간 마법은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 프레이야가 바니르 신족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Death suits you better. I'd bow if I could, Your Majesty. Forgive me. Had I known the witch in the woods was Freya herself, I never would have suggested this. Freya? The goddess Freya? You didn't know either? Sorry. When word gets out that Mimir is free, the wrath of Odin won't be far behind. You are God. Leader of the Vanir, once yes, but no longer. 프레이야는 현재 아들 발두르를 잃고 어떻게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시간이 멈춰지면 해와 달을 늑대가 삼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라그라노크입니다. 시간 마법을 쓸 수 있는 프레이야가 자신의 아들 발두르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라그라노크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꽤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화 속 라그라노크가 끝난 후 새로운 땅, 새로운 해와 달이 생겨난 평화로운 땅에서 황금의 시대를 여는 존재가 바로 발두르입니다. 이런 신화 속 내용이 과연 게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 틀린 내용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게임 플레이 하나하나를 녹화하고 하느라 자료 준비만 3일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재미를 드렸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